한국의 겨울은 보통 11월에 시작되어 1월에 끝납니다. 이 시기의 겨울 날씨는 종종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눈 속에서 생활하는 능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항공기 결항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폭설을 만났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눈보라를 보며 도로에 갇히는 무서운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평온한 한국인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드디어 잠잠해지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하나둘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네요. 저도 어릴 적에는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국가는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친구도 가족도 없이 저 홀로 무작정 떠났었던 한국 여행입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신나고 재밌었던 기억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서웠었던 기억도 함께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준비할 당시 저는 각 나라의 유명한 산을 가보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우연한 계기를 통해 첫 등산을 하게 된 뒤부터 그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정상에 도착했다는 쾌감과 주변 경관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면 누구라도 등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특히 산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라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38,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적의 침략을 막기에도 유용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은 산지가 어느 한 부분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몇백 미터 높이의 고층 빌딩 뒤에 바로 산이 보이는 신기한 나라예요. 처음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산에 대해서 나오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저는 신비의 나라 한국을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력이 좋은 편인 저는 바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 동행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저의 친구들도 또 가족들도 일정이 도저히 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하긴 해도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란 곳이 혼자 방문을 해도 안전한 여행지일까? 숱한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혼자만의 여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죠. 일단 가보면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한국의 치안은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지역인 수도 서울은 그야말로 아주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북촌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과 현대적 건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대여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한복의 색깔이 어찌나 다양한지 제가 본 전통 의상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한국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었는데요. 한국이 바로 듣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치안을 자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단 한밤중에 아무렇지 않게 혼자 거리를 는 돌아다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른들은 물론 학생들과 아이들도 자유롭게 길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후미진 골목길에서도요. 태어나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진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니 저는 다음날이 더욱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인 산이 있는 지역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가려고 계획해놨던 한국의 산은 설악산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산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악산이 있다는 속초로 가기 위해 제가 선택한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고속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도착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별다른 통보 없이 갑자기 운행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시간 엄수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고속버스를 선택해봤어요. 일단 처음 타본 한국의 고속버스 내부는 기대 이상으로 쾌적했습니다. 표를 구매할 때도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무리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요. 버스 기사님도 굉장히 친절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버스 내부의 히터였는데요. 한국 고속버스 안의 히터는 한겨울에도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어떤 장소든 이용객들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버스를 타고 속초를 향하면서 저는 곧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잠시 후 저에게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창문 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둘씩 떨어지던 눈송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하더니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거리에도 눈이 쌓여버렸어요. 거세게 내리는 눈발을 보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고속버스를 탔을 때 폭설 때문에 도로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쌓여 도착이 지연된 것은 물론 제대로 운행조차 못해서 아주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자기들이 계획해놨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진 승객들끼리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엔 급기야 버스 기사님에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정말 살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혹시 오늘의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숙소로는 어떻게 가야 하지? 사고가 나진 않을까? 그렇게 온갖 불상사를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커다란 주차장에 차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하나둘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갑작스레 내린 눈이니 차마 한국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며 최대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님께 인근에 묵을 숙소라도 있는지 여쭤보려고 다가갔더니 기사님조차 버스에서 내리신 거예요. 아무리 자연재해라지만 아직 차 안에 승객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무렵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버스를 떠났었던 승객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놓고 하셨던 아님도 사리에 돌아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운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었던 저와 달리 한국인들은 생글생글 웃으며 떠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비상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을 찾아 물어보았어요. 눈 때문에 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나요? 중단이라니요? 버스는 도착 예정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방금은 왜 정차를 한 건가요? 그러자 그 한국인은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곤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금은 혹시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휴게소라는 곳에 들린 거예요. 휴게소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대답에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눈이 거세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차는 단순히 승객들의 휴식을 위한 거라니요. 심지어 지연도 없이 예정 시간에 도착한다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상황 정리가 안 되는 저에게 친절하게 상황 설명을 해준 한국인은 당황해하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는 한국의 휴게소에서는 꼭 음식을 사 먹어야 한다며 제게 자신이 산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고속버스를 탈 때 휴게소에서 꼭 간식을 사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게 나눠준 음식은 조그마한 알감자와 호두과자라고 하는 빵이었어요. 알감자는 작은 구운 감자에 설탕을 뿌려 먹는 간단한 음식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둘의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의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음식은 바로 호두과자였어요. 호두과자는 한국 휴게소의 가장 대표적인 간식인데요.
따뜻한 빵 안에 달달한 파탄금과 호두를 넣은 영양 만점 음식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좋아할 환상의 맛이었죠. 지금도 종종 한국에서 먹은 호두과자가 생각이 나곤 해요. 정말 재밌었던 것은 제가 음식을 맛보며 좋아하자 주변의 다른 한국분들이 하나둘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운 오징어, 사탕, 고구마 등 온갖 음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와서 불안해하는 저를 챙겨주려는 듯 보였거든요. 사실은 내일 아침에 설악산을 오를 예정이어서 걱정을 했다고 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설악산은 눈 쌓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 눈은 금방 그칠 테니 잘 다녀오라고요. 오히려 눈이 와서 다행이라는 말에 저는 얼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겪었던 살벌한 기억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즐기는 한국인들을 보니 더없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상황 적응 능력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서로가 알고 있는 속초의 맛있는 음식점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속버스에 있으셨던 분들 모두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을 해서 긴장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기적처럼 속초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거세게 내리던 눈은 멈춰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저를 챙겨주었던 한국인이 숙소가 어디 쪽이냐며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을 이야기하자 그 여성은 자기 집과 같은 쪽이니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과분한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건지 싶어서 미안해하자 어차피 가는 길이니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친구의 친절한 안내로 호텔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서울만큼 친절한 호텔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약한 방으로 올라가니 그곳에서 보이는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이 내린 바다는 너무나 황홀하더라고요. 속초의 물 색깔은 굉장히 푸르르기 때문에 꼭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추천받았던 생선찜 요리를 먹기 위해 숙소에서 조금 휴식을 취한 후 밖으로 나왔는데요. 고속버스에서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매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생선살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배까지 두둑하게 채우고 나니 속초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야경과 화려한 쇼핑센터가 즐비한 서울도 좋았지만 속초만이 가진 고즈넉한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속초 사람들은 서울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멋진 하루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복귀 후 저는 이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설악산 등산이 남았었거든요. 고속버스 안에서 있었던 따뜻한 경험들을 되뇌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한 설악산 등산은 사람들의 말처럼 눈이 오니 더 멋진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설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늘도 너무나 푸르르고 광활했어요. 저는 일출을 보기 위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산을 올랐는데요. 붉게 타오르는 해를 보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걸 보기 위해 이곳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놀러갈 일이 생기면 꼭 멋진 산에 한번 올라보세요. 한국인들의 정은 산 정상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혼자 온 저를 위해 기념사진을 남겨야 한다며 먼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인들은 남의 사진을 찍어줄 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찍는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다시 없을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등산을 마치고 속초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닭강정을 먹으러 갔습니다. 닭강정은 한국의 양념치킨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3.000 한겨울 시장에서 먹었던 따끈따끈한 닭강정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버라이어티했던 기억을 가지고 저는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요. 고속버스에서 만났었던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돌아오는 길에는 고속버스가 정차한 뒤에도 당황하지 않고 휴게소에 들를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호두과자를 주문한 후 화장실까지 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은 휴게소마다 각각 유명한 음식이나 특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의 휴게소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해요. 저는 한국인들이 제게 해줬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옆자리 사람에게 호두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활짝 웃으며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함께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훈훈한 기억을 남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국가를 여행했지만 역시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가장 행복하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한국을 여행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여행 중 폭설을 만나 위험한 순간이라 느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었던 미국 여성 발렌티나 MI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운송업계는 굉장히 발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특히 눈과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버스 운전자분들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시설과 제설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말고도 다른 멋진 계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발렌티나 MI가 다음에는 눈 내리는 겨울이 아닌 따뜻한 날에 한국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눈 내리던 날 있었던 좋은 추억 때문에 한국도 지역마다 제철 음식이 맛이어요.